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무작위로 나눠준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최근 발생한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달라진 현재의 상황, 약물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 약물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수사 제도로 과연 약물 마약 범죄에 대한 확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에 유달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보건전문대학원 다니고 계십니까? 예, 보건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인가요? 예. 아, 네, 전문 아니군요. 네. 보건대학원. 자, 그래도 전문적으로 거기서 보건 관련된 내용들 배우시는 거죠? 예, 보건정책 뭐 각 네,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시음하라고 나눠준 거, 예. 뭐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런 엽기적인 범죄가 터지니까 정말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뭐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2023년 4월 3일 얼마 전에 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네. 우리나라의 어떤 학원가의 중심적인 곳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조직범죄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정체를 속이고 마약 함유 음료를 시음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마시게 한 다음에 요 마시게 하면서 뭐 다음에 또 살 때 필요한 그러면서 부모님 번호를 받았어요. 이 부모님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네네. 아이가 마약을 먹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뭐 이걸 이제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음료를 보면은 라벨 한번 찾아보시면 보실 텐데요. 뭐 이게 기억력, 집중력 강화 좋은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메가 ADHD라고 굉장히 조잡해요. 그 라벨이. 그렇죠. 그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 이 정체가 사실은 필로폰,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탄 음료수였고요. 네네. 뭐 결국 이 몇 명 아직 좀 피해자가 점점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청소년에게 이제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가 들어있는 이제 마약을 탄 음료수를 제공했고,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너 마약 범죄 저지른 거야라고 하면서 전화해갖고 돈 내놓으라고 네. 협박까지 이제 공갈까지 네네. 이어진 것으로 이제 합쳐져서 보면 야 이거 뭐야 너무 심각한 범죄 아니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대응하시는 방향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지금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마약 이제 수사, 그리고 마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사실 이 외에도 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고요. 좀 달리 볼 부분도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인지 좀 볼까요? 예. 네, 이제 저도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런 거 주면 잘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참 이상한 점이 누가 봐도 병이 참 조잡하거든요. 정상적인 음료 같지 않고요. 이걸 마시라고 한다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굉장히 네. 똑똑하거든요. 그거 마시고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이게 참 이상해요. 그게 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듣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특히 이제 라벨을 보면 그 많은 키워드 중에 메가, ADH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게 뭐 바카스 이런 데 섞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제 초등학생들도 이거 누가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실 것 같거든요. 안 먹죠, 예. 예, 뭐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해서. 네네. 이 ADHD라는 거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이 질병이 어떤 거냐 이런 건 사실 아직 논란이 있는데요. 질병 인지 자체도 사실 논란이 있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뇌의 기저핵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흔히 메틸페니데이트, 흔히 이제 콘서타라고 많이 하는데 더 어려워요. 빨리 좀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세요. 어쨌든 뇌를 좀 빨리 돌게 하는 그런 약들, 그리고 이제 흔히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암페타민, 네. 이런 약들을 통해서 뇌를 약간 돌려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막 산만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게. 집중을 할 수 있고, 네. 또 그게 또 100%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예. 아이들의 경우에는 뇌발달이 좀 덜 된 아이들은 이런 약을 먹으면 뇌발달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암페타민, 여기 에더럴이라는 약이 굉장히 많이 처방이 돼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암페타민 성분의 약은 이제 금지가 돼 있고, 예. 이 콘서타라는 약만 이제 많이 허용이 돼 있습니다. 에더럴 관련해 갖고 사실 처방받고 나서 후유증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허용을 해준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 내부에서 그 의학 정책 관련돼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금지되고 있는 약품이고요. 우리나라 에더럴은 사실 금지가 돼 있어서 예전에 그 모 아이돌 박범 씨가 이제 가져와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콘서타라는 약도 에더럴만큼은 아니지만 예. 뇌를 자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중독성과 해악성 같은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관련해갖고선 해당되는 사안에서 이제 효과를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느껴보게 되면은 네. 그 약에 의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런 약들의 제일 큰 문제는 상대 시간입니다. 상대 그러니까 시간. 이 약을 먹으면 시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걸로 느껴지고 네네. 본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막 빨리 말하게 되죠. 명석하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명석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중에는 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느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양리적인, 그러니까 세포 자체의 양리적인 중독성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상적으로 그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를 느끼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기 스스로 평가절하하고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약이 없이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질병이 있다고 확실하게 처방받은 경우에 일정 용도로 딱 일정 용량으로 사용하면 그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죠. 예. 사실 처방을 받고서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요. 많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적을 텐데 문제는 사실 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ADHD가 아닌 사람도 네. 이 약을 공부용으로 먹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오남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오남용이 그렇죠? 있습니다. 뭐 드라마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정상 처방을 받아도 사실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네. 있는 거죠. 실제 네. 뭐 처방 받는데 굉장히 통제가 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약들을 복용하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이라고 하면 잠깐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그 문제에 관련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더 권장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그렇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문제가 요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멀쩡한 아이한테 부모가 계속 약을 먹이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의대 가라 이러면서 약을 먹이는 건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정서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약 없이 생활이 안 되는 그렇게 될 수 지경입니다.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전화번호 적으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이거를 봐도 괜찮아서 사 마시게 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걸 먹은 아이들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최소한 최소한 일부는 이게 어느 정도 향정신성 의약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허접한 약을 먹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까지 얘기가 지금 치닫고 있는데, 예. 자, 결국은 공부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하겠다. 그럼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좀 더 확정된다고 한다면 공정성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예. 마치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나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거랑 비슷한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날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 자체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더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까 봐 막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운동선수, 그것도 성인 운동선수의 이 스테로이드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은 엄청난 해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스테로이드는 사실 중독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담배, 술 금지시킨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어떻게 보면 예.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네. 정작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